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글로벌 IT 대란 때문도 영향을 함께 미쳤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글로벌 IT 중단 사태가 촉발이 됐다라는 부분과 함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술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세가 가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0.81%, 다우존스 지수가 1% 가까운 낙폭, S&P 500 지수가 0.71% 하락이 나왔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태를 촉발했죠. 이에 따라서 주가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프리장에서부터 22%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더니 11%의 하락으로 지난 금요일장을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7% 하락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경쟁사로 이야기가 되는 팔로알토라던가 센티넬1 같은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또 시연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재선 도전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X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델라웨어 사저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를 통해서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도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103.9달러 선으로, 그러니까 104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도 함께 드러났는데, 바이든 후보의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으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더 극적인 무역 정책 펼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펼쳐온 만큼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8,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트럼프 후보가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진전을 띠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WTI 원유 선물이 3%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요.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역시 IT 대란의 영향을 받아서 4%가량의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트럼프와의 불화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역시 잠시 후에 대선 이야기 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크게 가져갔던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ARM 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와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습니다. 3.2% 상승이었고요. 엔비디아는 3%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상승의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섹터일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또 한 번 조정이 나왔고요. 글로벌 IT 대란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테크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6%가량 빠지면서 무려 시가총액이 1,200조 원가량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4월 이후 최대 낙폭인 한 주 동안의 4%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빠지는 모습, 이와 함께 빅스 지수의 급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빅스 지수의 추이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시나리오에 수정이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인한 것인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습니다만, 대의원들이 바이든의 이러한 지지 의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명에 올리기 위해선 300명 이상의 대의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일단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집결을 요하는 모습입니다. 나도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힐러리 클린턴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 세력이 큰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바마의
부인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에 대한 지지세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미셸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펼쳤을 때 트럼프 후보를 조금 앞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등판설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와 함께 체크해 볼 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부통령을 누구로 선출할 것인가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선출된 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출신입니다. 미국의 낙후된 제조업 벨트를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이 러스트벨트 출신의 미시간 주지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낙후된 제조업 라인으로 인한 지지세를 결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조정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러 약세나 금리 하락,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맞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후보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었을 때 시나리오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여다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한 EV 정책 폐기에 굉장히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이행 자체를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전기차 쪽에 과도하게 들어가던 정부의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출신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1호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관련 법안에 서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머스크 CEO와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타사 대비 자동차 한 대를 판매했을 때의 이익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볼만한 부분이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함께 지금 비만 치료제 중심의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약값을 인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약값 인하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자유경쟁 체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생물보안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쭉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넥스라던가 ST팜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리스 정책주는 잠시 후에 희재 앵커와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증시 일정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23일 장 마감 후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2종목,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NXP 세미콘이라던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물가의 중요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조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PCE 물가지표 발표가 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 변수까지 가세를 하니까 시장이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투자 포인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또 한 번의 시장 변수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말 사이의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오늘 개장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내 증시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 분위기를 보셨는데 그 전에 마감된 국내장은
시장은요,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본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하나의 키워드였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장에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약화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대장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쪽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1%의 약세,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로 2,800선이 깨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약진 속에 코스닥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0.76%의 상승으로 선방하는 모습 띄었습니다. 그 안에서 괜찮았던 쪽 점검해 본다면 일단 반도체가 많이 내렸어요. TSMC의 호실적, 이 시간대 금요일 오전에 전해드렸었죠. 이 호실적을 반영했던 목요일 막판 분위기 이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표 주도격인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줄줄이 밀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소부장단 안에서는 비교적 선방한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몇몇 종목들 안에서의 선방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투심, 여전히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조정 딛고 나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만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새롭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뉴페로 등장하고 있는 DX, VX 상한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더 강했었던 패치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갔던 가운데 이전의 비만 대장주였던 펩트론이 한 2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벤티지랩도 11%의 상승. 그러니까 이 비만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시세가 돌고 있는 이런 바토터치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강했는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되면서 바이든 사퇴설이 솔솔 일으켰던 이런 금요일장의 움직임에서는 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사퇴 이후에 후보로 등극하게 된다면 민주당 쪽에서 밀고 있는 마리아나 합법,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 쪽으로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힌트가 미리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신재생 안에서 CS윈드, 그리고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는 테마격으로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가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안에서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을 좀 복귀해 봤을 때 7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전환한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딱 한 주 전만 돌아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TV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힘을 받는 모습을 한 주 내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섹터 안에서는 수혜주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이어졌지만 지수단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체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리스크 여파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72%가량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주에 다우지수, 나스닥의 조정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었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했던 주봉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며 4% 가깝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니케이나 각권도 보면 상당하죠. 한 2에서 4%가량의 조정.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그리고 홍콩 기술주들 중심으로 코스피는 그 안에서 밀리긴 밀렸는데 선방했네라는 측면의 주간 상승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7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부분, 거기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주간 코스피 현물에서 한 1조 원 가깝게 팔았거든요. 여기서 7천억 원 넘게 하이닉스에서 물량이 빠져나왔고요. 삼성전자는 1,700억 원의 매도 우위. 여전히 사고 있지만 일일별로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반도체도 한 1,000억 원. 세 종목에 있어서 매물 출회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에서도 1위가 HPSP, 유진테크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매도하면서 지금 연간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7월 셋째 주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증시 대기 자금은 역대 최고 수준. 물론 이 부분은 약세장의 지표이긴 하죠. 그렇다면 증시 주변 자금은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그다음 주도주가 될 종목에 대한 대기성 자금들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2,800선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주말 사이에 들린 이 뉴스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의 사퇴 공식화됐습니다. 대선 정국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 국면 속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소화했던 지난 한 주, 오히려 지수는 되돌림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수혜를 받은 종목들 위주로 지난주에 강세가 펼쳐졌거든요. 방산, 재건, 가상화폐, 바이오, 조선 이 같은 종목들 위주로의 강세였고요. 대표 피해주가 반도체로 거론이 되면서 우리 주도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지난 한 주 동안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판 것이 과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잠깐 집 나간 거라면 오히려 바뀌는 이 전국에서는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다시 봐야 될 수혜주들을 엮어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빠져있지만 반도체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살짝 힌트가 나왔던 이 친환경 종목들이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엔솔, 삼성 SDI, 2차 전집단 밸류체인의 반등 움직임 눈여겨봐야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태양광과 풍력 다 좋았습니다. 금요일장의 수소나 탄소 쪽은 아주 강렬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이쪽도 수혜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의료용 대만은 테마단에서의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이 부분의 시세 연속성도 잠시 후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게 될 텐데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기자금 운용에 관련된 힌트 살펴보고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같이 들어있어서 조금 헷갈리시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정책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북 경협은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는 피해주, 민주당 트레이드에서는 수혜주가 맞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의 변동성은 양 방향에서 수혜, 피해 같이 엮여봐야 된다라는 측면은 함께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인맥 관련주로 예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 압승했을 때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IMBC 같은 인맥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워낙 좀 들썩일 수 있는 변동성 국면 안에서 관련주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새롭게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된다면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시간대 매번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는 바닥을 잡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 조금 지겨우시죠? 그만큼 주주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매물이 거의 다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내용인데요. 캐즘의 한계는 업황단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이 민주당 트레이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오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황 관련 내용은 여전히 좋지가 못한데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캐파와 관련해서 유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 얼티엄 셀즈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하겠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중이죠.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도 올해 연말에 가동이 목표였었는데 한 차례 미뤄진 건데요. 지금 캐즘 속에서 쉽지 않은 가운데 GM과 손잡은 얼티엄 셀즈 3공장이 한 차례 더 지금 스톱되면서 다음에 재개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동의 시기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전에 ESS LFP 배터리 공장도 단독으로 건설 중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 실적 발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AMPC 보조금 받은 거 제외하면 적자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는 계속한다고? 라는 측면이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었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25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있습니다. 8일과의 잠정 실적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투자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60만 원에서 크게 조정받으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자아낼 포인트가 이번 IR에서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만큼 전기차 글로벌 기업들도 완성차 쪽에서 내연기관차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도 반영한 행보이겠죠. 업황과 관련해서 정치적 모멘텀과 관련해서 이쪽 업황의 변동성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민주당 트레이드 쪽으로 반도체가 힘을 내주게 된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한 차례 더 실적과 관련된 자신감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딛고 조정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딱 3일 전인데요. 25일 실적을 내놓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매출액은 16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 5조 1,600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높게 본 하우스는 5조 4천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15%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꺾였고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 나왔던 ASML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로 붙여놓고 있고 또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술주 단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지난 주말 동안에 제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보조금이 없으면 투자 전략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를 놓고 한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금 한 5조 원 넘게 공장 자금을 투입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가기는 가겠으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 쪽 보조금 말고 우리 쪽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책,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는 우리 쪽에서 귀 기울여 봐야 될 내용이고요. 고점 대비 조정받아 20만 원까지 밀려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TP는 아직도 한참 높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점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업사이드가 꽤 높잖아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개장 중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